네, 안녕하세요. 메타플러스 치과원의 문종욱 원장입니다. 네, 치과 치료 받으시면서 아프시면 왼손 들어주세요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치과 치료라는 게 안 아프게 완전히 통증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치과 의사들은 최대한 환자분들이 통증을 덜 느끼실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하는 대표적인 치료로 스케일링, 신경치료, 발치, 임플란트 수술 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말씀드린 이 모든 수식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잇몸 주변 환경이라든지 치아 상태에 따라서 수로 경험할 수 있는 통증의 강도가 상당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들은 다른 환자는 안 아픈데 왜 자기는 아프냐 라는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치과 치료를 그리고 치과 방문을 계속해서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과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술식, 그리고 술식 이후에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 술식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이러한 수식을 하고 나서 통증의 개인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는 시린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린 증상에도 개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치석이 스케일링 전에 얼마만큼 쌓여 있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잇몸살이 치아를 둘러싸고 있어야 될 부위를 치석이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치석도 어느 정도 치아 뿌리면을 보호해주고 있는 역할을 했었는데, 스케일링을 통해서 일시에 이 치석들이 모두 제거가 되게 되면 숨어 있었던 뿌리면이 구강 내로 노출이 되는 상황이 되어서 치아 시린 증상들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스케일링 이후에 어느 정도 증상들이 심하게 나타난 경우라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치석의 양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플란트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 주변 치조골 상태가 수로 통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조골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뼈 이식을 해야 하고요. 이러한 추가적인 수식들이 함께 동반이 되게 되면 수로 붓기나 통증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뼈가 튼튼하신 분들은 본인이 경험했던 수술만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만 믿고 나도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 별로 통증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틀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잇몸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그거에 따라서 통증 여부가 바뀔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더 치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랑니도 그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사랑니의 그 내복 위치에 따라서 잇몸을 절개를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치아 주변에 있는 치조골을 삭제를 해서 치아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치아뿐만 아니라 주변 조직을 많이 손상을 시키면서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발치하고 나서 훨씬 더 많은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말씀드렸던 염증의 유무라든지 주변 조직 절제 혹은 삭제 그 정도에 따라서 통증 강도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마취를 하고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취 과정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고 또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인데요. 자입점 위치에 먼저 도포 마취를 일부 용액을 통해서 해놓고 그 이후에 자입을 함으로써 통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저희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입 속도도 중요하지만 또 마취제의 온도도 통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에 보관해서 차갑게 유지되는 것보다는 최대한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온도를 유지를 해서 자입을 하게 되면 통증 강도가 줄어드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는 그 방법도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화 진정요법은 사실 그 진정요법 자체가 통증을 줄여준다라고 하기보다는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을 가수면을 유도를 함으로써 주무시기 때문에 어떤 치료에 대한 그 통증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수술을 다수 해야 되거나 아니면 정말 두려움이 심해서 자기는 주무시면서 치과 치료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을 통해서 통증 조절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마취가 풀리면 본격적으로 통증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의 통증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통증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저희가 처방약을 항생제와 진통제를 함께 드리게 되고요. 이걸 드시고 나셔서도 혹시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처방해드리는 진통제와 다른 계열의 진통제를 약 4시간 간격 텀을 두고 복용을 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복용약을 어떤 것들을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또 추가로 복용할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붓기가 심하게 있게 되면은 통증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얼음팩을 이용해서 해당 부위를 찜질을 해주는 것도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잡히지 않는 통증들은 근육주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그리고 치과 치료를 받으신 이후에 통증이 있었을 때는 혼자 참지 마시고 치과로 연락을 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치과 치료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그리고 왜 통증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치과 치료에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이면 더욱더 그 통증이 증폭돼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치과 치료하기 전에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본인의 구강 건강이나 치아 건강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정기적으로 치과 점검을 받으시고 치료를 하신다면 치료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고 치료 이후에도 훨씬 더 편안하게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 생각하셔서 정기적으로 치과 내원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